한국 사회에서 흔히 너무나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시민사회다, 혹은 시민사회 세력이다, 혹은 시민사회 단체다라는 그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세력, 혹은 뭐 과거에는 뭐 시민군이라는 개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시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시민사회의 그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특히 한국 사회에 혼란스럽다, 사실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의도적 왜곡입니다. 한국 사회에 성숙되어야 될, 발전되어야 될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전혀 다른 목적과 방법론에 입각해서 오히려 시민사회를 공격하고 시민사회의 성숙을 부정하고자 하는 인식론적 체계와 활동 체계가 어떻게 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혹은 단초를 제공하고 싶어서 또 발표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쉽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시민사회, 시빌 소사이어티라는 말은 사회와 전혀 다른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NGO라는 것은 맞습니다. 또 사회단체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단체라는 말이 맞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거나 또 어려운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사회, 시빌 소사이어티는 시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고유한 개념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사회와 사회는 전혀 다른 것이고, 시민사회, 시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구성원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구성원의 동의와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의 동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근대 공적기구, 근대 국가체계가 작동하는 사회가 바로 시빌 소사이어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얘기하면 광의의 정부, 의회 민주주의, 지방자치, 사법부, 행정부, 또 각종 공적기구가 작동하는 사회에 그것이 근대적 공적기구가 작동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라고 하지 않고 시민사회다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이 사회 내지 시민사회가 정부와 시민사회를 전적으로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시민사회가 존재한다라는 그 시민사회론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정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것은 국가고 정부고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단체, 소위 비정부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NGO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시민단체로 여겨놓고, 그 시민단체가 정부를 대변하거나 혹은 나아가서 정부를 대변하겠다고 하는, 또 정부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그 발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는 시민사회 밖에 있고 자신들이 NGO가 시민사회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인식의 확산을 해온 것이 지난 15년 정도의 한국 사회의 인식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정부 자체가 한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국민이다, 시민이다 이런 말을 쓰지 못하고 이미단체가 국민이다, 무슨 시민이다, 시민 세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기구를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기의 시민사회성, 대변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이 시민단체한테 자신의 권위와 공식 기구를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요새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미디어 발전위원회라든지, 혹은 그 정부가 만든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가 스스로 그 자임하는 국민대책위원회라든지 모든 이 정부도 자기 역할을 부정하고 오히려 이 NGO들한테 넘겨주고 있고, 또 정부는 국민이다 시민이다라는 말을 못 쓰고 오히려 NGO가 국민 시민 뭐 이런 거를 독점하게 되고, 전임 대통령,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전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단체, 물론 좌파 시민단체죠. 시민단체 모임에 가가지고 여러분,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지도와 여러분들이 제시한 그 나침판을 보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침판과 지도의 역할을 계속해달라. 시민단체한테 대통령이, 공식 시민기구의 핵심인 대통령이 오히려 시민단체한테 지도와 나침판이 돼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혹은 대법관이 스스로 정의와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나 법관들한테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대통령이나 대법관까지도 스스로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또 다른 세력이 따로 있다라는 그 정부 스스로가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는 모든 경우에서 다 함께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야말로 시민사회의 여론의 핵이고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는 형식이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여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여론조사를 해보자든지 아니면 여론은 이렇지 않은데 왜 정부가 그러냐라든지, 국회나 행정부가 여론의 뜻과 달리 간다고 얘기하는 것, 이런 논의의 그 인식의 차원이 다 그런 잘못된 시민나 사회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대 시민사회론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로마 그리스 시대의 폴리스라는 개념, 다시 얘기하면 구성원들의 동의와 참여가 내재된 사회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민 자치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인 자율권, 재산권, 참정권 내지는 피선거권이나 국방, 납세의 의무를 지는 제1년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이 영어로 표현하면 토목공학, 우리가 토목공학을 영어로 표현하면 시빌 엔지니어링입니다. 왜 이거를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냐 하면은,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돈을 내서 나름대로 공통적으로 함께 쓸만한 것들, 도로를 놓는다든지 무슨 댐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이거를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 출자로 함께 합의 동의해서 시행하는 것을 시빌 엔지니어링, 과거에 요새로 얘기하는 토목공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시빌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참여와 동의와 또 거기에 대한 납세까지도 들어가서 그것이 움직이는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근대적 시민사회론의 가장 체계적인 내용을 한 사람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토마스 홉스라든지 뭐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1600년대에 존 로크의 개념이 가장 완성론, 근대 이후의 완성론적인 내용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존 로크에게서도 봉건사회나 자연상태를 극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기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시빌 거버먼트를 만들고, 이 시빌 거버먼트가 작동하는 사회가 시민사회고, 이 시민사회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시민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고, 그 내용적으로는 법치주의가 구성되고 사법부가 작동하고 국민의 동의와 참여에 의한 행정부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5페이지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